정말 월급 빼고 주식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앞서 뭐 소주 가격 인상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유가도 많이 오르고요.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안 오르는 게 없이 다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한화솔루션이 오늘 저희의 주제이기도 한데 네. 시청자분께서 너무 주가가 안 올라서 화가 난다고 한화솔루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주가도 부진한 상황에서 실적마저 어느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태양광이 좀 발목을 잡았다던데요. 일단 태양광도 문제를 삼았지만은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여천 NCC에 대한 공장 화재로 인해서 오늘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나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불을 지핀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실적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쪽에 대한 실적 적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면이 조금 시장에 좀 악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웨이퍼나 그에 대한 다른 원재료 부담도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당연히 물류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도 있죠. 그리고 물론 4분기 실적에 되면서 아마 대부분도 보시겠지만 일회성 비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1,000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회사를 보기 전에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 영업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나왔냐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케미칼 쪽에는 크게 생각보다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태양광 자체는 올해나 내년쯤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 과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더라도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 보면 상승 여지가 아예 없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 현재는 3%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다 내렸거든요. 네. 우리 과장님은 이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계속 가져보실 건지요? 일단은 이번 케미칼 부분에서 PVC나 가성 소다와 같은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판매 호조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PV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증설만 해도 이제 248톤 가량만큼 작년보다 오히려 강보합적으로 컨센의 시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 소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서 작년보다 올해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은 부분이 있고, 사실 아까 태양광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에 6조와 8조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매출 인식이 2023년과 2024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론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전망도 있을 거고 향후에 대한 지금 당장의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연말이나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매출 인식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리포트에 대한 상향 의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가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또 원전주들이 좀 뜨겁잖아요.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타이밍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왜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셔야 될 게 사실 일반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를 지금 벌써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발전소를 이미 다 설치한 상황이고, 그만큼 구글 역시도 2030년까지 이미 신재생화를 다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밝혔던 만큼 이미 사실 대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 부담, 대부분 실적 발표들을 보게 되면은 원재료의 부담, 원가의 부담이 요인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들은 이미 대기업들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아리백을 통해 가지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발전량에 대해서 다시 재생 에너지로 100% 달성하는 방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금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신재생보다는 원전이 국내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작년부터 ESG 그 열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샀고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니까 관련주를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대기업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반영을 못하는 건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좀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지요? 일단은 사실 제일 급한 게 이제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물론 작년에는 1차 법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하지만 2차 법안에 대해서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인 조맨친 의원이 지금 이에 대한 계속 반대표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컨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쯤에는 2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2월 달인데도 계속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대략 2,000조에 대한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600조에 대한 예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도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약 23%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발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원전이든 뭐든 이제 신재생 에너지든 이제 가게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본 2차가 통과돼야 이게 어떻게 되면은 그 당시 1차 법안 통과했을 때 관련주들이 쫙 올랐던 만큼 그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조금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지 아직까지는 이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전에 2차 전지주도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때 기대감으로만 한 차를 올렸고 실적이 왜 자꾸 안 나와 하면서 쭉 밀렸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시장의 여파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돌아서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일단은 국내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의무 공급에 대한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무 공급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의무 할당자라고 해서 일단 만약에 이게 대한 50% 이상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과징금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보급을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좀 정책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하지만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20%에서 60%까지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인증서라고 해서 이제 RES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RES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는 여지가 있고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태양력이나 풍력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계속 이제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풍력하면 CS윈드가 있고 태양광하면 OCI가 있고 그리고 신재생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대기업을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하나그룹주가 사실 기대됐었는데 아직 주가는 반영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CS&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최근에 뭐 주주에 대한 자사주 매입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주가가 빠졌던 부분, 자기네들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엄청난 상승을 위한 본격적인 매출이 나와야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시아나 유럽 등지와 같은 부분에서는 이미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 기술 기반이 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도 분명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바이든 정책이 결국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지연된다는 게 결국에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게 CS윈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CS윈드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ESS 기술과 관련해서 포스코 ICT도 오늘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포스코 ICT 갖고 있는 강점은요? 일단은 이제 ESS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쓰는 게 ESS잖아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을 때 이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되면 효율적인 저장 장치를 하기 위해서 ESS를 쓰는 거긴 한데요.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물류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부분에서 실적이 사실 작년까지는 좋지 않았던 부분이 물론 충당금대 비용 발생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다 제외하고 올해부터는 이와 관련된 뭐 ESS나 이제 뭐 가정용 전력 장치나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부터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러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주들에 관심을 보여줄 때 신재생 에너지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원전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원전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선택을 들어볼게요. 사실 그 이유가 딱 대선이 3월 9일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의 각 정책들이 관련 이제 원전 정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도 그렇고 물론 탄소 중립에 대한 중국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든 정책이 이번 통해 가지고 물론 상반기 내로 아직까지는 컨센이 상반기 내로는 바이든 정책 2차 부양안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 그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꼭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관련 자체도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좋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하준 과장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